오프닝 스토리텔링 MC의 목소리로.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85년을 살아온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만의 꿈을 쫓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한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 이름은 박말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고급 레스토랑 라스텔라의 창립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손톱을 깨물며 실크 업무를 배우던 한 소녀였고, 도시로 올라가며 처음 접한 세상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편에 있는 그늘 속에서 그녀를 시험에 들게 만든 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라스텔라의 본점,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그 진실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의 여정, 그녀의 진정성과 투쟁,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1부, 첫 번째 토대. 누에와 노점상 시절 박말순이 창가에 앉아 무릎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는 동안 들판으로 부는 바람에는 희미하고 향수 어린 흙내음과 추억이 실려 있었다. 85세의 나이에 그녀의 눈빛은 투지와 끈기, 그리고 근면의 가치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월의 닳고 다른 부드럽고 풍화된 그녀의 목소리는 제국을 건설한 사업가가 아니라 소박한 마을에서 온 소박한 여인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척박한 땅과 냉혹한 계절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루는 길었고 일은 더 고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과 살아남으려는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에가 잎을 씹어먹는 소리, 햇빛 아래 반짝이는 실을 짜는 물레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기억납니다.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만든 천처럼 조각조각 짜여진 삶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있는 들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힌 그 시절의 그림자 속에서 과거의 유령들이 춤추는 것을 아직도 보는 듯 했습니다. 있잖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학이 형편없을 때 누에 얽힌 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누에가 번성하고 실이 매끄럽고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때 마치 마법 같은 무언가를 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 작은 희망의 불꽃이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죠. 비록 지금은 낡고 연약해졌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비단실을 짜며 보낸 세월의 힘을 간직하고 있었고, 자신의 초라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부인할 수 없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어린 소녀였을 때 시작된 것이었죠. 어느 날 오후 누에들이 실을 잡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고된 삶을 넘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빛나는 무언가, 오직 저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를 결코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작고 외딴 마을에 심어진 야망의 씨앗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한 여성의 거대한 야망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그 덧없는 순간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패배로 가득 찬 그 덧없는 순간들은
그녀가 훗날 쌓아 올릴 모든 것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예측 불허의 난관을 마주하는 법입니다. 10대 시절 말수는 자신이 알고 있던 유일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오직 힘으로만 버틸 수 있었던 그녀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거리는 목적과 장소가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는 그저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다. 마을에서 했던 일 외에는 인맥도 제대로 된 기술도 없었다. 처음에는 설거지, 집 청소,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는 등 온갖 자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그녀가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법이었다. 처음에는 저 자신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어요. 말순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만든 음식, 소박하고 푸짐한 요리는 제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어린 시절에 배웠던 천을 짜는 것 같았죠. 다만 이번에는 실 대신 풍미를 엮어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 모든 힘든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바로 그 회복력에서 작은 노점상의 손수레가 천천히 탄생했다. 그녀의 음식은 그녀를 반영하는 존재가 되었다. 풍부하고 소박하고 따뜻함이 가득한 음식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요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나누고 싶어 요리했다. 매일 밤늦도록 양념의 균형을 맞추고 양념을 조절하고 모든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며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누에고치에서 이 북적이는 노점상이 되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되새겼다. 이게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아련한 웃음을 지으며 회상했다. 하지만 정말 커졌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정말 어쩌면 이 가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그녀 안에서 더 큰 무언가에 불꽃이 타올랐다.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 누에고치와 함께했던 꿈처럼 그 불꽃은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정신이었다. 그녀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매 끼니를 약속처럼 대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작은 노점상은 작지만 사랑받는 레스토랑으로 변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간단했어요. 그녀는 세월의 지혜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아무리 작게 시작하더라도 진심을 다하면 결국 커질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마치 집처럼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라스텔라의 전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속삭임 속의 폭풍, 영광 뒤에 숨은 진실 2.1점 경고종.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고향과 그때의 시절이 떠나지 않아요. 박말수는 그리운 듯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만든 라스텔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고급 레스토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든 곳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손주가 나에게 말했죠. 할머니, 라스텔라 본점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아요. 예약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손님을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들렸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에 마음이 무겁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긴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과장되기 일쑤지만
그 소문들이 다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겠다고 결심한 거죠. 이 점 쓴맛 나는 리뷰. 손주가 전한 말에는 구체적인 예가 있었다. 손님들이 남긴 리뷰에서 라스텔라 본점은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손님은 옷차림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친절함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박말수는 그 리뷰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내가 만들어 온 이곳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말수는 말했다. 손님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고 나도 모르고 지나쳤다면 큰일 날 뻔했죠. 이 점 3 의심과 결의. 박말수는 결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면 내가 직접 가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내가 회장이라고 말하면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고 그들이 내게 보여주려는 모습만 보게 될 것 같아서 신분을 숨기고 가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이렇게 박말수는 마음을 다잡고 직접 본점으로 가기로 했다. 손주가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박말수는 고집스럽게도 직접 가보는 게 중요하다며 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모든 결정은 그녀가 직접 발로 뛰며 내린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세부, 단순한 고객, 침투와 증언의 여정, 3.1점 변신과 은신. 박말수는 본점을 방문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평소에는 전혀 입지 않던 낡은 카디건과 오래된 치마바지, 운동화를 꺼냈다. 손끝은 쥐어짰지만 그 자체로 몸을 숨기려는 그녀의 의지는 분명했다. 혹시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걱정했죠. 그래서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작은 송화방 하나를 들고 택시를 잡았다. 검은색 세단을 부르지 않고 택시를 타는 것조차 이 모든 것이 박말순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강남 한복판 라스텔라 본점이 보였다. 예전에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비싼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흐르는 걸 보고 그녀는 그저 지나쳐야만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비록 그곳에서 손님으로 앉아있는 일은 처음일지라도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걸음을 옮겼다. 3.2 첫눈에 반하고 차가움.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박말순의 귀를 간지럽히는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 밝은 조명과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치장하고 있었고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은 표정 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고 그때 한 여성이 태블릿을 들고 예약을 확인하고 있었다. 저기요, 오늘 예약 없이 자리가 있을까요? 박말순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직원은 박말순을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여긴 예약 손님만 받거든요. 기다리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표정은 미소 한 조각 없이 차갑고 불쾌해 보였다. 박말순은 그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그럼 조금 기다려도 괜찮아요. 박말순은 이 모든 것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라스텔라에서 대접받는 손님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3.3 돈이 충분해요. 미묘한 굴욕. 박말순이 앉으려는 자리는 주방 근처의 구석자리였다. 직원은 이 자리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박말순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때 또 다른 불쾌한 말이 이어졌다. 어르신들이 이런 데 오는 건 좀 무리인 거 아닌가요? 가격 보고 놀라실 텐데. 직원이 그렇게 중얼거릴 때 박말순은 귀가 예민해져 그 말을 모두 들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있어도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박말수는 스스로 물었다. 내가 만든 이 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3.4 쓴 식사. 식사는 오래 기다린 끝에 나왔다. 그러나 그 스테이크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릇은 따뜻해야 할 시점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맛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박말수는 마음속에서 씁쓸한 웃음을 짓고 나쁜 감정을 떨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음식이 제공될 때의 온도와 분위기, 그리고 그 직원의 태도는 명백히 문제였고 그것은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박말수는 자리에 앉아 차가운 스테이크를 씹으며 그 사이에 일어난 상황들을 되새겼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집이라니 그녀는 생각했다. 이곳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내가 만든 그 따뜻한 공간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곳이 아니야. 내부, 마지막 기회, 밝혀진 진실 4.1 목격하고 깨달으세요. 박말수는 식사를 계속하며 다른 테이블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을 넘기고 있는 종업원들, 그리고 손님들이 놓친 주문에 대해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 사이 그녀는 다른 손님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알아보려 했다. 한 젊은 가족이 음식을 기다리며 불편해하고 있었고 한 노인은 잘못된 음식을 받자 당황해했다. 이건 그냥 사소한 실수가 아니야. 박말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렸다. 라스텔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누구나 편히 올 수 있기를 바랐던 마음은 이제 사라지고 있었다. 그 대신 식당은 차갑고 형식적인 곳으로 변해 있었다. 박말수는 깨달았다. 이 문제는 내가 예전부터 봤어야 했던 거야. 내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4.2 고통과 인내. 식사 도중 박말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이곳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내 철학을 배신하고 있어. 그녀는 처음부터 이 레스토랑이 제공해야 했던 가치들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만 이곳에 오지 않아. 그들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 오는 거야. 내가 원했던 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이지, 그들의 옷차림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었어. 그녀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언가 큰 변화를 일으켜야 했다. 이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 4.3 공개의 순간, 박말수는 음식을 마치고 계산을 했다. 결제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계산서가 그녀에게 툭 내려졌다. 12만 원입니다. 부가세와 서비스료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 팁은 별도입니다.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박말수는 눈치를 챘다. 팁을 강요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그럼 제가 결제할게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계산이 끝난 후 박말수는 직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알겠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박말수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이 집의 창립자입니다. 당신이 대하는 방식이 이 집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박말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며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라고 말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했다. 5부. 답변 및 변경사항 5일. 매니저와의 회의. 박말수는 본점을 나가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관리자인 이전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이전은 항상 서류상으로만 알았던 사람으로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마주쳤을 때 이전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회장님? 이전은 눈을 크게 뜨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회장님이 여기 오셨다는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말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늘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앉으며 이전에게 그동안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본질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서비스는 내가 원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손님을 차별하고 불친절한 대접을 하고 심지어 가격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이곳을 만든 이유와 맞지 않아요. 이전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부족했어요. 손님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잊고 있었네요. 그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박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5월 2일 요청 및 개혁 계획. 박말수는 이전에게 그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은 누구든지 옷차림에 상관없이 편안히 올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옷차림이나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비피처럼 대해야 해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손님을 대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말수는 이전에게 교육 계획을 제시했다. 매주 한 번씩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피드백하고 즉시 개선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이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5월 3일 새로운 변화. 일주일 후 박말수는 다시 본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녀가 방문한 것이다. 그녀는 손님처럼 식당에 들어서서 직원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여전히 바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점차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박말수는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다르게 대처하는 것을 느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손님의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고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했다. 예전에는 차갑게 대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예약 없이 오셨네요. 괜찮으시다면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6부. 영원한 가치 6.1. 새로운 삶, 마음의 평화. 일주일 후
박말수는 다시 한번 본점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가 회장임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손님으로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지난주의 변화는 분명했고 직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박말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식당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이제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모습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 레스토랑이 진정한 의미로 고급스러워졌어. 박말수는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가치를 되새기며 이곳이 다시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여전히 내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내가 만든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된 것 같아 기쁘다. 박말수는 몇 번 더 방문하며 직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눈여겨보았다. 그들은 손님을 대할 때 이제 더 이상 차갑거나 형식적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손님을 맞이했다. 예전에는 예약 손님만 우대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6.2 깨달음, 인생의 교훈.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내게 큰 교훈을 줬어요. 박말수는 자신에게 되새김질하듯 말하며 미소 지었다.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세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내가 지향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었죠. 박말수는 이제 라스텔라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존중을 전달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변했어요.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그들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박말수는 손주에게도 이야기했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예요. 작은 배려와 존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된 거죠. 6.3 영원한 가치의 이야기. 박말수는 라스텔라를 떠나며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온 가치들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며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이게 나의 삶의 원칙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원칙을 따르고 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떠나며 그동안 배운 교훈을 떠올렸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따뜻함과 배려예요. 사업이 크고 성공한다고 해서 진정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들의 마음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박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쓴 작은 일기장에서 그 모든 경험을 되새기며 썼다. 내가 했던 일들이 나중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값진 가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6.4 끝. 진심 어린 마음. 박말수는 오늘 다시 한번 라스텔라에서 모든 것을 확인했다.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한 걸음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그곳을 떠나던 길에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 존중과 사랑이죠. 이곳이 앞으로도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여정의 끝,
혹은 또 다른 여정의 시작 1.1. 새로운 시작, 여정의 끝과 시작, 박말수는 라스텔라의 본점을 마지막으로 떠나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손주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 이 레스토랑이 성공한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였어요. 박말수는 손주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여정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내가 만들어 온 이곳은 단순히 끝이 아닌 계속해서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공간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고향의 그 작은 마을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7월 20일 진정한 가치의 발견. 그날 밤 박말수는 자신이 이뤄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고단한 젊은 시절, 손톱을 깨물며 씨름한 실크 업무부터 시작해 결국 라스텔라라는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만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구축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결국 내가 한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박말수는 자신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그들이 내 음식을 먹고 즐길 때 그들 또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그녀는 길게 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만든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7.3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계속되는 여정. 박말수는 마지막으로 본점을 떠나며 더 이상 라스텔라가 그저 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녀의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곳에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 다짐했다. 이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눠줘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말하며 결심을 다졌다. 어디에 있든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박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건 모든 걸 다 내 손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녀는 그 길을 걸으며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했다. 끝은 없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